인공지능 R 고하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수업은 다중 모듈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만약 다중 출력, 다중 입력이란 개념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업을 통해서 세상에 넓게 퍼져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천재성을 찾기도 했고요. 이제 그 천재성을 더욱 확장시켜 딥러닝의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방향성 비순환 모듈입니다. 케라스를 활용하면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진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는 인셉션 모듈과 잔차 연결입니다. 인셉션 모듈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합성급 신경망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여러 병렬 분기로 분할된 모듈 스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1곱하기1 합성급부터 시작해 3곱하기3 합성급으로 이어지며 여기서 결과로 나온 특징들이 연결되며 끝나는 산화가제의 분지로 구성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모델을 구축하면 망은 공간적 특징들과 채널별 특징들을 개별적으로 연산을 하게 되어 훨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R과 케라스를 활용하여 이 모듈처럼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브러리를 통해 케라스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레이어 인풋 함수를 활용하여 임의 값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4개의 가지를 구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만든 인풋 텐서에 레이어 컨볼루션 2D 함수를 추가해줍니다. 필터의 크기는 128, 활성화 함수는 렐류, 커널 사이즈는 1. 이때 필터 크기, 활성화 함수, 커널 사이즈 값은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를 보여드리기 위한 임의 값으로 꼭 따라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단, 보폭값은 동일하게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가지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가지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풋 텐서에 레이어 컨볼루션 2D 함수를 2번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 가지에는 두 번째 합성곱 계층에서 보폭 처리를 하게끔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가지는 레이어 에버리지 풀링 2D 함수를 추가하여 평균 풀링을 하게끔 합니다. 세 번째 가지는 이 레이어에서 보폭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컨볼루션 2D를 추가해줍니다. 마지막 가지입니다. 레이어 컨볼루션 2D 함수를 3번 쌓아주고 마지막 레이어에 보폭 값을 적용하여 총 4개의 가지를 구축해줍니다. 이제 레이어 컨세너라이트 함수를 통해 4개의 가지를 하나로 합쳐주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레이어 컨세너라이트 함수에 리스트 함수를 활용하여 4개의 가지를 하나로 묶어 또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로 묶인 가지를 레이어 덴스 함수에 통과시켜줍니다. 출력 차원은 1, 활성화 함수는 이진 분류를 위한 시그모이드를 할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 구축을 완성하기 위해 케라스 모델 함수에 우리가 처음에 임의로 만든 인풋 텐서, 아웃풋 인자에는 브런치 셋 객체를 할당시켜줍니다. 이제 서머리 함수를 통해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축은 잘 됐지만 한눈에 알아보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만약 이 모델이 하나가 아니라 10개, 100개, 좀 더 과장해서 1000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우리는 불편한 곳을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해결책을 생각해봅시다. 늘 그래왔듯이. 교통정리 혹은 이름을 붙여주면 어떨까요? 모든 레이어 함수에는 name이라는 인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레이어마다 이름을 붙여준 후에 다시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훨씬 깔끔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방향성 비순환 모듈입니다. 입력값이 각각 4개의 가지로 뻗어나가 가지마다의 연산을 거치고 그 결과값을 하나로 묶어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인셉션 V3 모듈을 그대로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케라스의 Application Inception V3 함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케라스에는 어플리케이션 아래에 다양한 사전 훈련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와 직면했을 때, 그때 제 수업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때 이 사전 훈련망들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잔차 연결입니다. 2015년 이후 다수의 연구자들은 아주 깊은 망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사소멸, 표면적 병목 현상 등 대규모 딥러닝을 방해하는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표면적 병목 현상을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스타트업 회사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장과 직원이 직접 소통을 했기 때문에 정보의 왜곡, 손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부서가 늘어나며 직급이 다양해지고 사장과 직원 사이에는 다양한 직급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사장의 뜻은 사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치며 왜곡 혹은 무엇인가 생략된 의미로 전달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표면적 병목 현상입니다. 다시 돌아와 이러한 현상 때문에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5년 후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해결책을 찾습니다. 바로 잔차 연결입니다. 이는 10개 이상의 다수의 레이어를 통과하며 발생하는 정보의 왜곡, 손실, 그리고 경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어 초반의 출력값이 레이어 후반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래서는 케라스를 활용하여 이를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입력값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입력값을 통과하는 거대한 레이어도 구축합니다. 그리고 지름길 또한 구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름길은 입력 텐서가 출력 레이어와 동일한 모양을 갖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출력 레이어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add 함수를 활용하여 기존 출력 레이어와 지름길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모델 함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모델을 구축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서머리 함수로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입력값이 거대한 신경망을 통과해 출력 레이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출력이 가까워진 이때 다른 하나의 레이어가 등장하는데 이 레이어를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입력값을 통해 바로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흐름은 거대한 신경망과 지름길 신경망이 레이어 add 함수를 통해 합쳐지며 최종적으로 잔차 연결이 포함된 모델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거대한 신경망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부터 잠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잔차 연결을 R과 케라스를 활용하여 살펴봤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수록 다양한 문제, 복잡한 신경망은 우리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린 딥러닝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지식, 경험, 그리고 만족감, 성취감, 뿌듯함은 더 먼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의 등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인공지능 R 고하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이림이었습니다.